부산 해운대에 이른 아침, 파도 소리가 15층 호텔 로비까지 스며든다. 최금옥은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창밖을 바라본다. 7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다. 로비 한 구석 꽃병 속 백합이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새벽 5시, 호텔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사모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총지배인 이정화가 인사를 건넸다. 35의 정화는 20살부터 이 호텔에서 일해왔다. 금옥이 직접 키운 딸 같은 존재였다. 어린 나이에 들어와 호텔의 모든 업무를 배웠고 이제는 금옥보다 더 세심하게 호텔을 관리했다.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 그녀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흐른다. 40년 전 이곳은 작은 모텔이었다. 남편 윤태봉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때는 모텔방이 겨우 12개였다. 장사가 끝나면 해변에 나가 모래를 털며 웃던 시절.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손님이 오면 반겨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밤이 되면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여보, 우리 언젠가는 큰 호텔을 해보자. 남편은 늘 꿈이 컸다. 작은 모텔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그렸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호텔, 부산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은 서진이가 20살 되던 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그 후 혼자 남은 금옥은 빚쟁이들과 맞서며 모텔을 지켜냈다. 보증을 서준 친구가 도망가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재촉할 때도 굴복하지 않았다. 딸들이 공부할 수 있게, 며느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감내했다. 밤낮 없이 일했다. 직접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고 장부를 정리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모텔을 조금씩 확장하고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큰 호텔로 키워나갔다. 사모님, 정화의 목소리에 금옥이 현실로 돌아왔다. 아, 미안해. 딴 생각을 했네. 정화야, 너도 참 고생이 많다. 이 할머니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는 어머님 같은 분이신데요. 금옥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다. 가족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정화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금옥이 왜 그토록 강해져야 했는지 알고 있었다. 로비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멀리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금옥은 오늘도 이 호텔을 지켜낼 것이다. 남편과의 약속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녁 식사 시간, 호텔 최상층 식당에 가족들이 모였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대게와 전복이 올라와 있었다. 윤서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에 마음을 열려고 했다. 45의 서진은 어머니의 엄격함에 늘 상처를 받아온 인물이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평생 중간자 역할을 해왔지만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숙이 존재했다. 엄마, 오늘 대게가 정말 싱싱하네요. 그래. 새벽에 직접 시장에 가서 골라온 거야. 그런데 내 남편은 요즘 뭐 하냐? 집안일엔 관심도 없고.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우리 남편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호텔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뭐가 좀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이 호텔은 내 몫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머니, 저희도 이 집 식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식구라면 가족을 생각해야지.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면 되냐?
엄마, 새언니, 그만해요. 밥 먹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아니야. 서진아, 너도 평생 중간에서만 있을 거냐?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야? 순간 식탁 위의 대게보다 공기가 더 차갑게 식었다. 서진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정희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금옥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차가운 게살을 씹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김정희 옆으로 서진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릇을 닦았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서진아, 넌 평생 엄마 편만 들 거야?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어? 몇 년 전 우리 집비 때문에 호텔 매출로 2억을 보태준 거 벌써 잊었어? 그건 엄마가 도와주신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몫이었어. 나도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어. 시부모님 병수발에 호텔 일까지 도왔는데 우리한테 받을 권리는 없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이야기였다. 새언니도 엄마 마음을 이해해봐. 혼자서 이 모든 걸 지켜오신 거야. 이해해? 나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남으로 보시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야. 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도 나름 고생이 많으셨어. 고생이 많았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서진아.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갔다. 그 반복적인 리듬은 마치 두 사람의 갈라진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서진의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다. 어머니와 언니 사이에서 자신은 영원히 중간자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다. 정이었다. 서진아, 미안해.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답답해서 그랬어. 서진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월요일 아침, 총 지배인 이정화는 사무실에서 회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달 매출 보고서부터 각종 계약서까지 호텔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문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정화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검토하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해운대 그랜드 호텔 지분 이전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 한 장. 날짜는 지난주였다. 정화는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 최금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평소 사모님의 것과 달랐다. 15년간 함께 일하며 수백 번도 넘게 본 사모님의 서명을 정화가 모를 리 없었다. 사모님의 서명은 항상 날카롭고 정확했는데 이 서명은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아, 뭔가 이상하다. 정화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사모님을 찾아갔다. 최금옥은 로비에서 직원들과 오늘의 업무를 점검하고 있었다. 체크인 데스크 직원에게는 친절한 서비스를 당부하고 청소팀에게는 객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뭐가? 정화야, 무슨 일이야? 사모님, 잠깐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금옥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간소하면서도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호텔 관련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사모님, 이거 사모님 서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옥은 돋보기를 끼고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계약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다. 호텔 지분의 절반을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정화야, 이 서류 어디서 찾았니? 회계 서류 더미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사모님 혹시 이런 계약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결코 없어.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 누가 한 짓인지 알고 있니? 사모님 가족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옥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가족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정화야,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정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모님을 바라봤다. 이 일이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걱정됐다. 다음 날 아침, 최금옥은 둘째 딸 서진을 호텔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정원에는 각종 화초들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었고 벤치에서는 바다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딸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서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네. 엄마, 말씀하세요. 금옥이 어제 정화에게서 받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이거 봤니? 서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뭐예요? 호텔 지분을 이전하는 계약서야.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고 내가 이 일에 관여했니? 아니요. 대답해. 저는 직접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금옥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다. 누가 대체 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78살에도 매일 호텔 일로 고생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저는 그냥 엄마가 조금은 편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편하게? 내 모르게 내 재산을 처분하는 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이 호텔을 사랑해요. 하지만 뭐? 엄마, 그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쓸쓸해 보였다. 바람이 불어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오후 이정화는 몰래 김정희를 호텔 카페로 불렀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화는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느리님 어제 그 서류건 알고 계시죠?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뭘 말하는 거야? 사모님 서명이 위조된 거 말이에요.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화를 바라봤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님 이 일 계속하시면 어머님 돌아서십니다. 돌아서면 어쩌라고?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 평생 아무것도 못 가져. 정화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사모님의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 호텔을 사랑하시는지.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님 인생 자체거든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 호텔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정화야, 나도 이 집 며느리로 15년을 살았어. 내 권리는 없는 거야? 며느리님 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우리를 항상 의심하시고 믿어주지도 않으시는데.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금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모님 지금 며느리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금옥의 깊은 한숨이 들렸다. 알았다. 내일 모두 모이게 해라. 정희는 정화의 전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들었다.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호텔 최상층 회의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최금옥, 윤서진, 김정희, 그리고 이정화까지.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금옥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모두를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오늘 여기 모인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 거야. 내 서명을 위조해서 호텔을 매각하려 했다는 거. 서진과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참 바보였나 봐.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은 나를 믿지 않았구나. 어머니, 금옥이 손을 들어 정희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뭐예요, 엄마? 호텔 전 재산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야. 순간 서진과 정희는 말을 잃었다. 정화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정희가 벌떡 일어났다. 앉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믿음은 잃으면 끝이야. 너희가 원한다면 이 호텔은 없는 게 낫겠어. 적어도 서로 미워하지는 않을 테니까. 금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서진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회의실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금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호텔은 내 인생 전부였어. 너희 아버지와 함께 꿈꿔왔던 곳이고 너희를 키우며 지켜온 곳이야. 하지만 이제 그 꿈도 끝인가 보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금옥은 답하지 않았다. 사흘 후 윤서진과 김정희는 호텔 1층 카페에서 최금옥과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해서. 저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엄마,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는데?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 걸 의심했어? 어머니는 항상 강하셨잖아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한테는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벽같이 느껴졌어요. 그랬구나.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그런 건데 오히려 멀어지게만 만들었네. 어머니, 저희가 호텔 일을 도울게요. 진짜로. 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니까요. 그럼 장학재단 기부는 금옥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취소했어. 정화가 말렸거든. 호텔은 너희 몫이라고. 서진과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호텔은 우리 가족의 터전이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해. 창밖 바다에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금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호텔 로비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스며들었다. 정화가 카페로 들어와 세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며